자,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여기도 15억, 여기도 15억, 이 아파트도 15억이야. 근데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현재 19억 정도 하고 있다고.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 부지에 8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 자, 이랬을 때 이 15억 아파트가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8억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맞춰서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은 이 8억짜리 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현재 로또 아파트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네, 안녕하세요. 제주옥션TV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매 시장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사를 하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서 귀한 몸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뭐 주거시설이 경매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 키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자금과 투자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저희 지지옥션에서 발표한 2020년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 내용인데요. 자, 10월 서울 아파트 진행 건수는 59건으로 7월부터 4개월 연속 60건을 밑돌고 있다. 자, 60건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건은 부족한 반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다 보니 낙찰률은 역대 최장인 4개월 연속 70%를 웃돌고 있으며 10월 낙찰가율은 111.8%로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지옥션 전산 데이터가 구축된 게 2001년부터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정말 역대 최고가의 낙찰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현재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낙찰가율도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경매로 취득할 때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때문에 낙찰가율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요. 우리가 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이 전세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전세 시장 불안에 집값도 들썩인다. 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어져서 중저가 아파트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핵심 내용을 읽어보면 수도권은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차라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외곽 지역의 오름세가 여전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공급은 상당히 부족하죠.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인으로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그를 받쳐주는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 상승 요인으로 전세 시장을 빼놓을 수 없는 건 맞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파트 수요층에서는 이제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청약 시장, 분양 시장으로 약간 눈을 돌리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 또한 다음 기사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로또 아파트 잡자. 자, 서울 경기 아파트 100% 완판. 자, 완판이라는 거는 분양 청약 시장에서 1순위가 거의 매진되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다 끝났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아파트가 청약 시장이 열기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새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새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로 값이 더 내려가고 사전 청약도 있어 분양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 요즘 뭐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계속 뭐 양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길래 대체 이 로또 아파트를 계속해서 양산을 시키는지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란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분양가는 뭐 건축비도 들어가고요. 택지비, 그다음에 이 가산비를 더해서 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비를 제한함으로써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이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할 때 너무 많은 이득을 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 제도는요, 2005년부터는 이 공공택지에 적용이 됐고요. 민간 택지는 2014년도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폐지가 되었었는데요. 2020년 7월 28일부터는 다시 민간 택지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309개 동이고요. 경기도는 13개 동입니다. 총 합해서 322개 동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지역인데요.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13개구,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강동, 거의 서울의 대부분의 구는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 성북, 은평구는 일부 동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뭐 광명, 하남, 과천, 일부 동이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요, 분양가를 좀 더 이제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의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경우에는 이 소유자들, 즉 조합원들이죠. 이 조합원들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한동안 그런 사업들이 멈출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앞서 말한 두 가지는요,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 주변 시세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이 과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전매 제한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이 분양하는 토지를 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뭐 공공택지는 말 그대로 뭐 LH나 SH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토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택지는 건설사 등 일반 민간 기업들이 토지를 개발해서 이제 매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토지인데요. 현재 이 투기과열 지구에서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인근 시세 대비 이 분양가가 100%가 넘는 경우에는 5년의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근 시세 대비 뭐 분양가가 80% 내지 100% 미만이다라고 하면 8년간 전매가 제한되고요. 만약에 시세보다 80% 미만의 분양을 했다 그러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현재는 이 공공택지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분양가가 80%에서 100%, 시세보다 80%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 3년이 적용이 되고요. 80%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민간 택지를 분양할 때는 이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아마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뭐 5년 범위 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민간 택지에 대한 그런 거주 의무 기간은 없는 지금 상태이죠. 자, 이렇게 전매 제한 제도와 이 거주 의무 기간을 두는 것은요, 일반 뭐 투자 수요는 제외를 하고 정말 실수요, 실거주할 목적인 사람만 이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접수를 해라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종 뭐 규제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청약시장이 어떠죠? 정말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과 11월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를 보면은 정말 청약이 과열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10월과 11월에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청약을 했던 분양을 했던 그런 단지들인데요. 서울에서 최초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바로 서초 자이르네 아파트입니다. 당시에 35가구를 모집을 했는데요. 청약 접수가 약 1만 500건 이상을 초과했죠. 그래서 경쟁률은 300대 1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일동에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26가구를 모집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14,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경쟁률은 537대 1을 기록했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과천인데요. 과천에서 이번에 이제 3개 단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오르투스, 라비에노, 대시양 아파트인데요. 자, 이들 청약 경쟁률이 무려 47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이 청약 시장이 과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청약 시장이 과열됐을까요? 자, 그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나중에 주택가격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이 과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변에 이제 15억짜리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그 안에 분양가가 8억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8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시세 15억짜리 아파트와 거의 같아지거나 혹은 이제 신축 아파트니까 그보다 더 가격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클까요? 아니면은 내가 8억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좀 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할까요? 자, 아무래도 내가 8억짜리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는 15억짜리 아파트만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8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나중에 10억 가까운 그런 차익을 볼 수 있다. 즉,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청약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예로 든 게 바로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2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정말 핫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자, 관련 신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기사인데요. 시세 차이 10억 과천 지식정보타운 세계단지 청약에 47만 명이 몰렸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곳이 이 세 개 단지인데요. 라비에노, 대시양, 오르투스가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자, 이 세 개 단지를 분양했을 당시에 평균 분양가가 평당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거를 30평대로 계산하면 약 8억 원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 아파트를 보면은 그 푸르지오 서밋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번 연도 4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현재 1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약간 기존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현재 레미안 슈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현재 시세가 약 15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들 내가 만약 분양을 받으면 8억 원에 분양을 받으면 정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 시세 차이 10억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데요.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제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는 원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양한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민영 아파트잖아요. 따라서 이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전세를 이용하려는 이런 투자 수요까지 같이 몰렸기 때문에 이 청약에 47만 명까지 몰린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몇 가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경매 낙찰가율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민간 택지에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청약 열기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부에서도 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급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이상은 당분간 이런 청약 시장이나 경매 시장, 매매 시장의 열기는 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